2025년 대한민국에 일어날 각종 사고들, 그리고 어떤 인물에 대한 신의 계시까지 외국의 한 무속인이 신에게서 받았다는 예언 내용입니다. 태국 북부의 산골 마을. 해가 저물 무렵 마을 어귀에 자리한 허름한 사당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프라차 프라윗, 현지인들에게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남자라고 불리는 무속인이었다. 프라윗은 특별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조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다음 주 강이 넘칠 거야. 그의 이 짧은 한마디에 마을 전체가 물길을 막는 데 동원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대홍수를 피해갈 수 있었다. 몇 해 전 그는 한 젊은이가 사업에 실패할 것이라 예견했는데, 그 예언을 듣고 방향을 바꾼 청년은 오늘날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그의 적중은 반복될수록 신화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무속인이 아니라 예언자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전 프라윗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을 이야기가 아니었다. 먼 나라 대한민국. 그곳에서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뒤에 대한민국이 겪게 될 혼란과 재건의 과정을 예견하며 그 결과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언은 과거보다도 더 복잡하고, 무엇보다 그가 예언에 담은 말투는 불길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에 찾아올 변화는 그들에게 고통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는 오직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프라윗은 말했다. 그의 예언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대형 재난에 대한 경고로, 그 내용은 지진, 화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예언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라차 프라윗, 신의 목소리를 듣는 남자로 불리는 이 무속인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예언은 그의 지역을 넘어 먼 대한민국에 관한 것이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첫 번째 예언에서 프라윗은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동쪽 땅이 흔들린다. 강한 지진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공포에 빠질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동쪽 지방에서 발생할 대규모 지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그는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고 도로가 끊기며 전력과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넘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번째 예언은 화재에 관한 것이다. 프라윗은 말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불길이 도시를 삼킨다. 사람들은 대피할 곳을 찾지만 불길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도시 중 한 곳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화재가 발생할 것을 경고했다.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빠르게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세 번째로는 기술과 관련된 사고다. 프라윗은 이렇게 말했다. 빛나는 화면이 멈추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진다. 공공의 심장은 멈추고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진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시설에서 발생할 대규모 사고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오작동이나 인간의 실수로 인해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사건을 시사하며 수백 명의 목숨이 희생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사고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넘어서 국가적 시스템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라윗은 이 모든 재난이 단순히 파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시험이다.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지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혼란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예언은 한 사람의 등장에 대한 경고로, 그의 말에 따르면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프라윗은 이렇게 말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열망에 사로잡힌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모이며 그는 빛나는 말과 카리스마로 그들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다. 그의 발언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 인물이 단순히 인기 있는 인사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은 지진과 화재, 그리고 기술적 사고로 큰 혼란에 빠진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과 불안을 느끼며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한다. 프라윗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한 인물이 등장해 대중의 주목을 받는다.
그는 화려한 언변과 명확한 비전으로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처럼 보인다. 이 인물은 스스로를 국민의 구원자로 묘사하며 빠르게 지지층을 확보해 나간다. 프라윗은 그 인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을 빛의 사자로 소개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길고도 짙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 세력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중이 느끼는 좌절감을 자극한다. 그는 모두를 위한 새 시대를 약속하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한다. 프라윗의 예언은 여기서 더욱 깊은 경고를 담고 있다. 그는 말했다. 그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될 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력이다. 위험한 카리스마의 본질. 프라윗은 이 인물을 위험한 카리스마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중의 심리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지만 그의 목적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척하지만 그의 방식은 점점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프라윗의 말에 따르면 이 인물은 초기에는 혼란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독단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그는 그 인물이 첨단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히 관리하며 대중을 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화면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귀에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중의 선택 그리고 미래. 프라윗은 이 예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그를 따르는 것은 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보일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희망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길은 결국 대한민국을 더욱 큰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히 한 인물의 위험성을 넘어 위기 속에서 대중이 얼마나 쉽게 현혹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프라윗은 이 인물의 등장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력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의 진짜 얼굴을 보십시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질 것입니다. 프라윗의 예언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이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대한민국 내부에 존재하는 배신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배신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내부를 서서히 무너뜨릴 계획을 꾸미고 있으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프라윗은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속마음은 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목적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자, 드러나지 않은 얼굴. 프라윗의 경고에 따르면 이 배신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숨기고 거짓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가 꾸미는 일은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프라윗은 배신자의 정체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인물이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있으며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가장 깊은 신뢰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배신자의 목적과 행동. 프라윗은 이 배신자가 단순히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인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그의 행동은 개인의 욕망을 넘어섭니다. 그는 외부 세력과 손을 잡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약화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분열시키고 내부의 신뢰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방식은 은밀하고 조용합니다. 그의 행동이 드러나기 전에 그는 이미 자신의 목표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프라윗은 이 배신자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계심이라고 말했다. 그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스러운 징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자의 정체를 밝히는 열쇠. 프라윗은 배신자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몇 가지 단서를 제공했다. 그는 말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모순을 찾아내는 것이 그를 드러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의 행동이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두드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움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 순간이 그를 잡아낼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프라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배신자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흐름, 하나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경계심과 단합이 이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험. 이번 예언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더 큰 시험에 대한 이야기였다. 배신자의 존재는 단순히 내부의 문제를 넘어 외부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의 안정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했다. 프라윗의 예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숙제를 던졌다.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경계심과 지혜에 달려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일 것이다. 프라차 프라윗은 또 다른 계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시는 그에게도 낯설고 불가사의한 내용이었다. 그는 깊은 명상 중 갑작스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사로잡혔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은 찬란하고 강렬했으며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고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프라윗은 이 장면을 묘사하며 그 빛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빛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망인지 아니면 소멸을 암시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빛의 의미. 그는 이 계시 속에서 빛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나타낸다고 느꼈다. 빛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고요함과 공허함이 있었다고 했다. 그 빛은 강렬하고도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태양 같았고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장면이 단순한 경고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빛은 아마도 대한민국이 가진 강점이나 자부심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경제적 혹은 문화적 힘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빛이 갑자기 꺼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의 침묵. 계시에서 프라윗이 느낀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 어둠이 무언가 더 깊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활기가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바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어둠이 대한민국이 미래에 맞이할 가능성 있는 정체나 혼란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혼란일 수도 있지만 빛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계시의 해석. 프라윗은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시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보지 못했으며 단지 빛과 어둠의 대조를 목격했을 뿐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빛이 사라지는 것은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빛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어둠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사고와 혼란의 중심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과 이어진 위기들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국가가 자신의 본질과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프라차 프라윗의 예언은 미래를 두려워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내적 지혜와 책임을 찾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자연재해든 기술적 오류든 인간의 실수든 우리는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고가 우리의 내면을 흔들 수 없도록 만드는 태도입니다. 프라윗이 경고한 혼란과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우선시하고 어떤 가치로 앞으로 나아갈지를 묻는 계기입니다. 외적인 사건들이 가져오는 혼란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은 그러한 혼란을 더 큰 질서와 이해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외부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프라윗의 예언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빛을 찾으라는 촉구입니다. 우리는 사고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고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결단,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가 바로 혼란 속에서 빛을 다시 찾아내는 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내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